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핫한 키워드죠. 모아주택입니다. 이 모아주택에 대하여 누구보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미부동산의 투자 박모아 박성진 과장입니다. 박모아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닉네임이 혹시 모아주택의 모아인가요? 네, 맞습니다.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박모아라고 제 닉네임을 지었습니다. 네, 이름에 맞게 모아주택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아타운 관련해서 최근에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도자료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22년 6월 21일자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서울특별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번째 공모 결과가 나왔습니다. 21곳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 21곳 선정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 자료에서 주목해봐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권리 선정 기준일입니다. 입주권에 대한 권리 선정 기준에 관련해서는 일전에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아주택은 이제 모아주택 후보지 발표 이후로 권리 선정 기준을 정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2022년 6월 23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로 지어진 신축 빌라는 입주권이 안 나온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보면 좋을 사항은 모아타운 후보지를 이번에 발표하긴 했었지만 2022년도는 이번이 끝이 아니다. 모아주택 인기가 높다 보니까 7월 중에 모아주택 발굴지에 대한 추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7월 달에 다시 재공모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탈락한 후보지 역시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 8곳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사업 추진에 대하여 부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긴 하였지만 다음에도 중복 문제라든가 다른 사항들이 해결이 되게 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내용들 보다 보니까 유보지라든지 중복 지정 이런 사항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정확히 어떤 말인가요? 네, 유보지로 도봉구 창동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공재개발이랑 중복적으로 신청이 된 곳이기 때문에 공공재개발 선정 여부에 따라서 향후에 모아타운으로 다시 신청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당 창동이 공공재개발 2차에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공공재개발 가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탈락하게 되면 모아타운 7월 달에 다시 재공모할 테니까 그때 넣어라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네요. 미선정 지역들도 다음번 공모 역시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정 지역들을 볼 필요성이 있겠죠. 21곳이 지정이 되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선정 지역들 모두 다 정말 괜찮은 지역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박모아님께서 이 선정 지역 21곳을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이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지역들, 투자 금액이 낮은 지역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곳들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천구 신월동 102-33번지 일대가 지금 선정이 됐는데요. 목동선의 신월 사거리역 예정역에 근처에 있는 곳이고요. 그 왼쪽으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번에 선정된 곳인데요. 신월 3동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속통합기획 탈락지인데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있기 때문에 투자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신월동 오른편에 보시면은 화곡동 구역들이 보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총 4곳이 있는데요. 이 신월동과 화곡동 모두 투자 금액은 1억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신월동과 화곡동을 주목할 만한 점은 목동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입지보다는 향후의 입지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고, 1억대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서울에 많지 않은 곳 중에 하나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지역은 바로 어디인가요? 그 다음 지역은 바로 동일한 강서구에 위치한 방화동입니다. 방화동 모아타운 선정지는 그 아래를 보시면은 방화 뉴타운과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화 뉴타운의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지역 위치는 9호선 신방화역과 5호선 개화선역과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교통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턴의 확장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냥 주변 인프라가 정말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위치가 좋은 만큼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다 해도 좀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얼마로 투자할 수 있나요? 여기는 현재는 1억대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데요. 간혹 가다가 그 이하 매물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가 봐요. 네, 여기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될지 예측을 아무도 못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의 기회가 남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도봉구에 위치한 쌍문동입니다. 쌍문동은 두 곳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솔밭공원역 바로 옆에 위치한 구역들이 연이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지역 하단에는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로 선정된 쌍문 1동이 있는데요. 네, 이곳이 한꺼번에 묶여서 개발이 된다면 많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냥 지정된 곳들은 없다. 기존에 선정된 지역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좀 확장적으로 지정된 느낌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해당 쌍문동 같은 경우도 뜬금없다기보다는 신축 아파트들이 좀 연달아서 정비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들 할 수 있고요. 우이신설상 경전철 초역세권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역시도 같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쌍문동이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저렴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구역이기 때문에 5천대 미만의 매물들은 사실 사라진 지 좀 오래됐고요. 지금은 1억대에서 1억 5천 사이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해당 두 구역을 합쳐서만 10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규모가 워낙 크다.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중랑구입니다. 중랑구는 이번에 4곳이 신청을 했는데요. 4곳 모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4곳 중에 3곳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면목역과 바로 붙어있는 중랑구 면목동 297-28번지 1원입니다. 그리고 중랑구 면목동 3동과 8동 1원이고요. 그리고 중랑구 망우 3동 427-5번지 일대입니다. 면목동 시범담지와 함께 아주 여러 곳이 붙어서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중간에 보시면은 신속통합기획까지 연속으로 지금 선정지가 된 거를 보시면은 중랑구 전체가 정비사업으로 천지개벽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면목동 자체는 아예 아파트 촌으로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입지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 이미지도 확 바뀔 것 같은데 여기는 오히려 지역이 넓은 만큼 물건도 좀 많을 것 같고 그런데 투자 금액 얼마 선으로 갈 수 있나요? 면목동 같은 경우에 시범단지로 지정되면서부터 그 주위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라 현재는 2억에서 2억 5천 사이로 투자가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주목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그 일대가 개발되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역시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지역 외로도 투자하실 때 참고할 만한 지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시범단지로 지정된 번동 모아타운 옆에 추가로 지정된 곳이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번동 모아타운 왼쪽 구역으로 이번에 번동 454-6번지 일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이천을 끼고 같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선정된 번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35층으로 1200세대 이상의 하늘채 브랜드로 대단지 아파트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이어 선정된 번동 역시 35층 이상으로 충수 규제 없이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투자 금액대는 2억 5천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성산동 일대를 보시면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하게 발표 전에는 투자 금액이 1억대였는데 선정 직후 투자 금액이 3억대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입지에 따라서는 이렇게 투자 금액이 올라간 사례이기 때문에 다른 모아타운 선정지 발표된 곳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아주택 관련해서는 항상 강조드리는 사항들, 권리 산정 기준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번 선정지 같은 경우는 2022년도 6월 23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하여는 정리한 사항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모아 과장님께서 선정 지역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근데 인터넷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번 선정지 외로도 모아타운 후보지다 라고 말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할까요? 모아타운 대상지 현황인데 해당 선정지라고 나와 있어요.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이번 시범사업지고요. 2번에 선정된 곳들 보면 18번부터 38번까지는 이번 2022년도 공모 선정으로 지정된 곳들입니다. 그러면 3번부터 17번까지는 이건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번에 선정된 곳들은 공모를 통해서 지정된 상향식 방식이고요. 그 전에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은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선정한 하향식 방식입니다. 3번부터 11번까지는 권리 선정 기준일이 발표되었던 2022년 1월 20일이고요. 그 전에 함께 발표되었던 국토부 선정 지역들은 권리 선정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선정지로 발표한 곳들과 함께 2022년 6월 23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지역들 외로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들이다. 때문에 권리 선정 기준일도 다 개별적으로 선정한 내용들을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아타운에 대하여 쭉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리 박모아 과장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저렴한 금액으로 서울시에서 신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아타운에 대하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신다면 옆에 계신 박모아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유치 김재용 소장과 투미부동산 투자 박모아 박성진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